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석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정말 좀 중요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 현대차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일 거예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45만원, 46만원 구간에 1차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일단 잡아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매수 타이밍. 그래서 오늘 구간은 일단 장중에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물론 장중에 우리가 보면 45만원 구간 찍었죠. 근데 제가 이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여기서 잡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 왜? 이게 결과적으로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ETF의 계속적인 수익 실현이나 ETF를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패시브 매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등을 하다가도 계속 때려맞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게 된다 했을 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종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종가를 확인해 봤을 때 얼마죠? 거의 46만 8천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는 0.97%로 마감이 잘 되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구간이죠. 자, 0.44%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됐어요. 이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가를 거의 보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도 어쨌건 단기적인 흐름, 상승이 나오고 이 양봉의 중심이 되는 구간들을 지켜낸 상황에서 오늘 구간 16만원 위쪽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구간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지금 5일선과 11선이 걸려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위쪽에. 그럼 단기적으로 저항을 좀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다. 누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상 우리가 추세라는 걸 봤을 때 요렇게 양봉이 있죠. 그죠? 이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근데 이 양봉의 중심을 깨는 순간 이건 뭐다? 단기적으로는 뭐야? 단기적인 흐름은 양봉의 중심을 깼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하방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 중심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건 단기적인 하방 추세로 일단 이어진 상황에서 21선 중기적인 흐름에선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력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서주는지 못 넘어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락폭이 더 거세진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후달리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가 있겠죠. 수급적으로 후달린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현대차가 마이너스 5% 빠지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 빠졌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 살래, 삼성전자 살래, 이 분위기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가 다 뭐 산다? 삼전 산다라는 거예요. 삼전 산다. 이거 이해가 돼요? 지금 현대차랑 삼성전자랑 비교 똑같이 5% 빠지면 누구 산다? 삼성전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뭐가 빨라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누가 회복 탄력이 빠르다? 삼성전자가 회복 탄력성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정확하게 자리를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쏠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현대차는 뭐예요? 또 질질질질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현대차가 45만원, 46만원 우리가 매수타점이라고 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면 안 돼요. 회복 탄력성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잃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이 삼성전자 빵 맞으면은 바로 튀어오르죠. 현대차 딱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반만 튀어올라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정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반등을 강하게 하는 구간이지만 또 하락한다 했을 때 반등폭이 예전만 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락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재미없는 기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부터 보다 수급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때 누가 움직인다? 현대차가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타임라인을 제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노려지면서 증시가 하방으로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만약에 하방이 나오게 되면 매수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질 것이고 회복 탄력성이 둔화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종목에 눈이 돌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다? 오늘 삼성전자 다음으로 회복 탄력성이 나온 종목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얘가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77로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제가 지금 현대차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보면은,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4%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마이너스 4.3%, LG엔솔이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기아가 마이너스 2.75%, HD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바 같은 경우에 어때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삼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바나 LG 에너솔루션 얘네들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88%인 이유는 하나예요. 이미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소외주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냥 횡보박스권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별로 일단 재미가 없는 종목이다. 애초에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오늘 빠진 것도 마이너스 3.71% 빠졌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구간에서 마이너스 4% 빠지고 마이너스 2.53% 빠졌기 때문에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들로 논하기는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우상향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차를 보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맞다. 일봉 보면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받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신고가에서의 단기적인 눌림이고, 그러면 지금 오늘 봤을 때 삼성전자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둔화되는 국면에서 누가 움직일 수 있다? 누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전력 쪽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 다음에 누구요? 이 다음에 저는 현대차를 보는 거예요. 왜? 다 우상향 중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력 쪽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대차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제가 원래는 지금 전력이 AI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AI에서 전력이 가장 중요해요. 전력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수록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리면 AI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I는 전력이 필수다. 이러한 논리로 전력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많이 먹는 거를 일단 다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도 D램 메모리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쇼티지까지 발생을 하면서, 야, 이 반도체가 없는데? 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겼고, D램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야, 그럼 D램 반도체 회사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D램 반도체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전력에 단기적으로 묻혀있던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지만 애초에 반도체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반도체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주가가 튀고 있는 거고,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늘의 회복 탄력성을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 나오면 전력이 움직일 거고, 전력이 움직이고 다시 한번 AI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땐 로봇 쪽으로 순환매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구간에서 대형주 단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딜레이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느긋하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45만원 구간 안 합니다. 내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 진입 어떻게 받는? 신규 진입은 45에 46 1차 매수 요 정도 잡아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락은 아니고 월요일에 주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1차 매수 타임 잡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구간 같이 한번 잘 대응해서 매수 타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주봉상 우리가 구간을 보게 됐을 때, 자, 봐봐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디요? 45만 원이죠. 그죠? 자, 주봉은 뭐죠? 주봉은 중기적인 흐름이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45만 원에서 46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저점. 이 중기적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보거든요. 한 달 정도 봐요. 한 달. 보통은 사실 한 달, 세 달 보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냥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 구간까지 해서 그냥 제 원래 생각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5에서 46이 중기적인 흐름인데, 요 구간을 깨게 되면 일단 뭐다?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된다. 장기적인 흐름 뭘 봐야 되죠?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 강대 양봉의 중심이 되는 구간이 어디죠?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리고 3월이 되면은 이 5월봉선이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두 달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2월 달은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중기적인 흐름이 지금 45만 원, 46만 원의 지지선이지만 요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땐 장기적인 흐름의 월봉상 급등 추세인 4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45, 46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1차, 2차, 3차에서 40만 원 초반까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밑에 구간 잡아서 위쪽 구간 비중 조절을 했다라고 했을 땐, 또는 50만 원 위쪽 구간에서 1차 매수나 아니면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45, 46이 아닌 40만 원 초반 구간을 노려야 된다. 아니 그럼 내가 50만 원대 물렸는데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데 45, 46 찍고 그대로 쭉쭉 주가가 올라오면 어떡하냐. 그럼 나 추가 매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45, 46에 추가 매수 했다고 쳐요. 55에 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46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나오면 45, 44, 43만 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러분들 멘탈적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텨요. 현금도 없고 추가 매수 하려니 겁나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거 팔고 살 수도 없고, 그럼 돈 끌어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50만 원 뭐 초반대 샀다라고 하면 45만 원, 46만 원 2차 매수 타임 잡고 41만 원, 40만 원대 나오면 그때 3차 매수 잡으면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진짜 마이너스 1, 2% 빠질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추가 매수해요. 내가 샀어, 물렸어. 그럼 뭐요? 다음날 마이너스 3% 빠졌어. 뭐요? 추가 매수. 다음날 또 빠졌어. 뭐요? 또 추가 매수. 또 빠졌어. 또 추가 매수. 마이너스 2, 3% 빠지면 계속 추가 매수해요.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5%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거다. 왜? 내가 사놓고 마이너스 2%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 빠졌다고 해서. 그죠? 무조건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 뭐예요?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마이너스 15%부터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다음날 여기서 주가가 조정 나왔어. 그럼 이 구간에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 뭐예요? 거의 반반일 거 아닙니까? 물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확률이 올라가는 7이라고 하면 7대 3이라고 하면 이 5일선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5일선이 깨지는 순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상승 확률이 4가 될 거고요. 하락 확률이 6가 될 거예요. 왜? 급등 추세가 깨졌으니까.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놓고 현대차 좋은 회사고 현대차 큰 회사니까 버텨야겠다. 이 논리로 계속 추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4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손절하는 거예요. 이제 20선 깨지고 앞에 지지선 깨지잖아요. 그럼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이거는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손절해야겠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이럴 때 오히려 이 구간이 깨지면서 개미들이 털려 나갈 때 그때 매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100% 맞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본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진짜 조금 차트도 많이 보고 개인 투자자의 심리도 많이 보고 움직임도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털리는 구간대가 우리가 기회가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45, 46의 1차 매수 타이밍이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가 빠르고 그 다음 전력 섹터가 빠르기 때문에 로봇 쪽은 조금 뒤 늦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뒤는 부 있다. 그러나 이 다음 차례는 반드시 전력 이후에 다음 차례는 로봇이 다시 될 거다. 그래서 이 로봇 섹터가 한 번 더 돌면서 강한 상승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전력 섹터가 엑시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 섹터가 지금 뭐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빅테크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 인프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아요.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근데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는 늘리고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고 현금 흐름이 뭔가 안 좋아지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AI 투자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투자는 늘려. 그 우리나라 전력주들은 계속 좋아요. 이해가 돼요? 빅테크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 인프라 기업들은 계속 돈이 들어와서 좋아집니다. 근데 얘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시장에서 의문을 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투자 여력에 대한 부분에 현금 흐름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땐 이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AI 인프라 기업, AI 전력주들이 굉장히 좋더라도 이 다음 분기, 2분기에서는 이제 이 빅테크들의 굉장히 조금 불안한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때 전력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가 물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는 그거겠죠. 빅테크들이 어쨌건 AI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인프라 투자는 계속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인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매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전달드리고, 어쨌건 지금 구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저와 함께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근데 지금 현대차가 사실상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올 거고 구독자도 많이 안 내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정말로 아마 계속 박스권 나오면 재미없을 테지만 정말로 그래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사실 두산도 그래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똑같아요. 이게 제가 진짜 오래 찍었는데 과거에 이쪽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찍었냐면 여기서 많이 찍었거든요. 이 자리, 이 박스권에서 많이 찍었어요. 두산. 결과적으로 AI는 전력이 필요하다. 원정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15,000원에서 2만원대 계속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죠? 그럼 저도 현대차도 계속 찍을 거고, 현대차 저는 정말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냥 작은 파동에 불과하고 이 위쪽으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 전까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겠죠. 1년 정도 남아있는 이 구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한두 달 좀 잘 버티셔서 좀 저와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현대 남기셔서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있죠.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뭐 만도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해봤자 귀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종목을 내가 해야 되나? 힘들다. 재미없다.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언급은 드려놓습니다. 왜? 계속적으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아틀라스를 3만 대 양산한다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틀라스를 3만 대 양산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결과적으로 국내 로봇 부품사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이 정밀 제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다.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부품에 대한 것도 정밀 제어를 잘하기 때문에, 정밀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또 사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현대차의 지금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나중에 아틀라스의 공급망에 편입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차와 함께 랠리를 펼칠 구간까지 천천히 잘 모아 가셔라 라고 전달을 드리고, 증시가 저는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에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적으로 증시를 어떻게든 잡아놓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뭐 가을 정도까지 변동성은 있겠지만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자동차 부품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 저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부품 히든 종목 1차 매수 타이밍을 좀 들어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계속 모을 거예요. 모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만 딱 드리고 요 종목은 아마 안 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부품이라고 남기셔서 좀 타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현대 남겨주시면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부품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